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한도윤입니다. 제가 72세 남성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었을 때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경고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 사실을 경고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것을 무시했고 바로 이 점이 그분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신장 기능은 2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평소보다 눈이 더 부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게 펜 자국이 사라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나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에 있는 미세한 거품들이 계속 남아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압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아마 어젯밤에 김치찌개를 좀 짜게 먹어서 그럴 거야. 또는 뭐 이것도 늙어가는 신호겠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두 신장에서 울리는 비록 매우 조용하지만 긴급한 경고음입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가장 조용하고 강인한 장기입니다. 그것은 불평 한마디 없이 24시간 내내 일하는 침묵의 일꾼입니다. 기능의 50%가 파괴되어도 우리는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될 때쯤이면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신장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제 경력 동안 저는 이처럼 가슴 아픈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 명문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신장학 전문가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환자들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 모를 만성피로 가벼운 몸에 부종 거품료, 그리고 갑자기 치솟는 혈압. 하지만 제가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장이 바로 몸에 정교한 생명의 정수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그것은 약 150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모든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며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뼈 건강, 그리고 조혈 과정까지 책임집니다. 신장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독성 물질을 담은 통으로 변할 것이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몸은 무거워지며 저 가련한 심장은 보충하기 위해 2배로 힘들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숨을 쉴 2개의 폐, 세상을 볼 2개의 눈,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2개의 신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남아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주신 2번째 기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연약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간이 나쁘면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숨이 찰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신발이 맞지 않고 원인 모를 유령처럼 피로가 덮쳐올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박 선생님의 사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부은 눈과 거품료에 대한 걱정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아마 제가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냉혹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4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는데 어째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조용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침묵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희망에 찬 하지만입니다. 신장은 기적적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일찍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식습관, 수면, 그리고 생활 습관 속에 해로운 습관들을 바꾼다면 손상된 신장세포의 일부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인공투석의 문턱에 서 있던 환자들 중에서도 단 몇 달간의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장 회복 능력이 있는 3가지 익숙한 식품을 알려드리고 우리 대부분이 저지르고 있는 3가지 나쁜 습관을 폭로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비결을 공유할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비싼 약 없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의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몸에 필요한 올바른 재료를 공급한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치고 쇠약해졌더라도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받으면 점차 원래의 활동 리듬을 되찾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수많은 환자들이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놀라울 정도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식품 한국인의 부엌에 있는 조용한 구원자는 바로 우엉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우엉을 가난한 자의 인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눌린이라는 귀한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을 우리 몸의 여과 시스템을 위한 전문 청소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혈액을 정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은 수많은 유독한 쓰레기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눌린은 당의 흡수 과정을 늦추는 동시에 장내 유익균을 키워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어 염증을 줄이고 작은 신장세포 하나하나를 보호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가벼운 당뇨병과 단백뇨가 있는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둘러 약물 용량을 늘리는 대신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우엉차 한 주전자를 끓여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다시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감소했고 얼굴의 부기는 사라졌으며 안색은 붉고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렇게 소박한 뿌리 채소가 이토록 기적적인 편안함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시도해보고 싶다면 말린 우엉을 얇게 썰어 10분간 끓여 따뜻할 때 마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그 정수는 바로 그 거친 껍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데 바로 미역이나 다시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들이 갑상선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신장에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 몸은 가공식품 붉은 고기, 커피, 술 등을 섭취한 후에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량의 산성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우리 피를 점차 산성화시킵니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신장은 과도하게 일하며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강력한 알칼리성을 지닌 미역은 바로 그 산성의 불길을 끄는 소방관이며 혈액의 pH 균형을 맞추고 신장이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게다가 미역의 풍부한 마그네슘 요오드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신장의 혈관을 보호하고 몸 밖으로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싱겁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면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있거나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회복의 첫 번째 식품. 그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향신료는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슈퍼 약재입니다. 저는 항상 마늘 속의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을 신장의 문직이라고 부릅니다. 알리신은 세 가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강력한 한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나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염증. 이것이 바로 노년층의 심부전을 일으키는 죽음의 삼중주입니다. 마늘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 가지 적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6개월 동안 초기 만성 신장병 환자 12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생마늘을 먹은 환자 그룹의 사구체 여과율, GFR, 신장의 생명 척도, 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마늘을 먹지 않은 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감소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이 3쪽의 생마늘을 먹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고질적인 고혈압이 약물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것을 신비의 약으로 만들지 아니면 단지 향신료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귀한 알리신 성분이 최대한 활성화되려면 마늘을 다져서 약 10분 동안 공기 중에 숨쉬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약간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섞어서 함께 드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알리신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마늘을 너무 오래 익히면 그 힘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마늘은 불을 끄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 넣으십시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어 완화시키십시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엉미역 그리고 마늘. 만약 이 세 명의 구원자가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오른다면 신장 회복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곱해질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신장의 새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싱겁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 담백하게 볶은 우엉 한 접시, 그리고
몇 쪽의 생마늘.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어떤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귀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것은 몸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변은 더 맑아지고 피부는 덜 칙칙해지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에 퍼지는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제 환자 한 분이 챙진 공유했습니다. 한 선생님 음식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만성불면증이 사라졌고 다리가 더 이상 납덩이처럼 무겁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부인. 그것은 부인의 신장이 부인의 관심에 미소로 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해로운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바닥에 구멍이 뚫린 배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마늘이나 우엉을 먹어도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도 당신을 포함하여 매일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쇠약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3가지 습관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앞에 앉아있는 10명 중 8명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절대로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제가 곧 할 말은 예방과 병원에 묶인 삶 사이에 미세한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따귀와 같습니다. 당신의 식단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몇 가지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우엉차를 마시고 마늘을 꾸준히 먹지만 이 3가지 숨겨진 적 때문에 신장 기능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부지런한 정원사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가장 순수한 물을 주더라도 매일 그 정원에 유독한 쓰레기를 던진다면 결국 그곳은 메마르고 죽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적, 그리고 가장 조용한 파괴자는 바로 당신의 혀끝에 있는 짠맛입니다. 진한 국물 김치, 장류 조림 요리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는 사실 신장에게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 매혹적인 맛 뒤에는 끔찍한 부담이 있습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몸이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면 신장은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단 내부의 미세하고 연약한 혈관들이 점차 경화되고 손상되어 혈액 여과 과정이 정체됩니다. 수원에 사는 한 노인 환자가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싱겁게 못 먹겠어요. 밥에 짠맛이 없으면 삼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 끼의 짠맛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더 인생의 단맛을 맛보시겠습니까? 그 대화 이후 우리는 서서히 소금을 줄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간장 대신 약간의 레몬즙으로, 소금 대신 마늘 가루와 생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허브를 사용하여 풍미를 더했습니다. 2달 후 그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다리의 부기가 빠졌으며 신장 역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짜지 않아도 음식이 맛있어요. 아마도 가장 맛있는 맛은 생명의 맛인가 봅니다. 두 번째 적 무해해 보이지만 극히 흔한 습관은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 통증, 관절 통증, 두통이 원치 않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진통제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임으로써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신장세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지 피로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부종,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크레아틴인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인천의 한 할머니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만 진통제를 먹을 뿐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신장 기능은 40%나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약한 알이 할머니의 신장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약물 남용을 중단하고 대신 온찜질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수치는 회복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일단 신장이 지쳐버리면 어떤 약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현대인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고기 닭가슴살 단백질 파우더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저하됩니다. 당신이 먹는 단백질 1g마다 신장은 요소라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대량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신장은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을 것입니다.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작동해야 하는 정수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고단백 식단을 섭취하는 경향이 매우 유행하고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식단이 독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체중 1kg당 6개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부전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당신의 체중이 60kg이라면 당신에게 안전한 단백질 양은 약 90개에 불과하며 이는 작은 닭가슴살 3조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수치의 2배, 심지어 3배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송파구에 사는 63세 김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선수처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레아틴인 수치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두부, 콩류, 채소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무거운 역기를 드는 대신 매일 아침 30분씩 가볍게 걸으십시오. 3개월 후 그의 수치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안도감과 깨달음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이 근육질 몸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울퉁불퉁한 근육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의 희미한 구조 요청에 귀 기울여 주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국에 소금 한 숟가락을 덜 넣으십시오. 불필요한 진통제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몇백 걸음 더 걸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신장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겨우 60대 초반이니 아직 한참 멀었어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피로가 끈질기게 당신을 따라다닐 때 그것은 신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투석기 앞에 앉아서야 그때 좀 더 싱겁게 먹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일찍 걷기 시작할 걸 이라고 아쉬워하게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잠시 시간을 내어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짠, 음식 진통제 남용, 그리고 운동 부족과 함께 과도한 단백질 섭취라는 세 가지 적 중에서 나는 내 몸속에서 어떤 적을 키우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하나라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만약 2개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3개 모두라면 이것이야말로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종입니다. 이제 집에서 신속하게 신장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과 하루 단 10분만으로도 신장이 쉬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생존 지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 그럼 신장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에서 자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대답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무심해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눈 밑 피부가 부어있지는 않나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아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라지지는 않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에 미세한 거품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당신에게 주인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음 6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잘 사라지지 않나요? 아침에 눈이나 다리가 붓나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기진맥진한 느낌이 드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병력이 있나요?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나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만약 2개 이상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했다면 저는 당신이 다음 주 안에 병원에 가서 신장기능 검사를 받으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검사는 전혀 복잡하지 않으며 혈액 샘플과 소변 샘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봐야 할 2가지 생명지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EGFR입니다. 만약 당신의 EGFR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은 회복을 위한 황금 기회입니다. 저는 단 한 번에
조기 검진 덕분에 평생투석이라는 선고에서 벗어난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상태를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장이 이미 약해졌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489로 줄이십시오. 즉, 체중 60kg인 사람은 하루에 약 48개 단백질만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작은 생선 한 조각 계란 1개, 그리고 두부 반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생선, 닭고기, 계란, 두부처럼 원래 형태를 볼 수 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붉은 고기 튀긴 음식, 소시지, 베이컨은 피하십시오. 음식이 정교하게 가공될수록 신장은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로부터 배운 생존 비결입니다. 적게 먹고 여러 번에 나누어 먹으십시오. 단백질의 부담을 한 끼 식사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식습관을 바꿨다면 이제는 매일 신장을 돌보는 의식을 실천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신장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되 조금씩 꾸준히 마시십시오. 아침에는 우엉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맛이 약간 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회복의 맛입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동안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무리할 필요 없이 그저 걷고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허리 부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고마워, 나의 신장 친구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과 연결되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71세 초에 선생님의 사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밤에는 잠을 설치며 항상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 한 알도 처방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3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아주 싱겁게 먹기, 그리고 매일 저녁 산책하기. 열흘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4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후로 그는 그 습관을 1년 내내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재검진을 받으러 올 때마다 직접 끓인 우엉차 한 병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목도 가져왔어요.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변화는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당신이 몸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을 때 행동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시작될 때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가장 조용한 장기인 신장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듣고 내면에서 어떤 충동을 느낀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덜기, 10분 더 걷기. 그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차가운 투석기에서 멀어지게 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충만한 노년으로 이끌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내 신장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글은 당신 자신만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을 돌보는데 헌신해 온 의사 한도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은 조용할 수 있지만 당신의 건강은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